지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현성호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어떤 현상, 사고 장면인 것 같은데 진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사고 조사의 핵심일 텐데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 교수님 이 사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배관이 잘라진 듯 어긋나서 아마 그 틈을 타고서 네. 일산화탄소 가스가 실내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가 네. 공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웬만해서는 그 자연적으로 실외로 배출되기 어려운 가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기보다 가볍다면 창문만 열어놔도 배출되겠지만 네. 이 경우는 일부러 환기시키지 않으면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운 가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처음에 조사하러 들어갔을 때 네. 155 ppm, 159 ppm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보통 이제 유독가스로 인한 위험성은 네. 우리가 이제 노동부 기준으로 TWA라고 하는 허용 농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약 30 ppm 정도 해당이 됩니다. 노동부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5배 정도 예, 되네요. 그렇죠. 네. 해당 펜션에서 이제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네.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했더니 약 150 ppm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새벽 3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약 10시간 정도 동안 네. 거의 150 ppm 또는 그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깨어 중간에 있을 문을 때도 열고 맞을 이제 수 그랬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거기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산소보다는 일산화탄소하고의 결합력이 약 250에서 300배 정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인체 내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또 결국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예전에 7, 80년대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했을 때 네. 보통 이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어떤 그런 경우와 비교를 하면 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일러가 왜 저렇게 된 건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설치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보일러 가동 중에도 저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아마 설치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진상으로 보면 네. 이제 사용 중에 배관의 이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중? 예,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동 중에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 또는 자체 진동으로 어긋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런 잘못이 보일러 설치 이후에 얼마든지 이제 유지 관리 점검 같은 걸 바로 잘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또 과거 캠핑장 사고 등으로 인해서 네. 캠핑장 등에 대한 이 규제는 강화됐지만 네. 주택이나 펜션 뭐 이런 경우에는 대상도 아니고 또 펜션은 랜덤으로 무작위 점검인데 네. 아마도 해당 펜션이 당시 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교수님, 이게 보일러가 설령 저 모양이더라도 사실 가스 누출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뭐 있고 이게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15,000원, 뭐 2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물론 요즘 가스를 사용하는 집은 집집마다 다 달려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서 보통 15,000원 또는 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텐데 설치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무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그게 아마 펜션 쪽은 그런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안전의식을 좀 고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서 일일이 다 규정해서 뭔가 안전관리를 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문화, 안전관리 문화 의식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상태 얘기하다가 저희가 잠깐 뭐 넘어갔는데 현재 생존한 학생들이 보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정도로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 의료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생명 위협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독성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네. 이제 만약에 일산화탄소 가스로 인해서 중독이 되면 네. 이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중독 중에 깨어난 후에라도 네. 우리가 보통 신경학적으로 시력 손상이나 시력 손상. 또는 언어 장애 아니면 마비와 같은 이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보통 냄새만으로는 감지하기가 어렵고요.
두통이 있다면 이게 이제 거의 위험한 정도의 농도를 흡입했다 이렇게 경고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